여러분 오늘 김치 드셨죠? 빨갛고 매콤한 배추김치. 한국인의 소울푸드,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치. 그런데 조선시대 김치는 하였습니다. 네? 하얗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빨간 김치 실은 200년도 안 된 음식입니다. 조선 왕조 518년 중에서 300년 이상 김치에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뭘 먹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통배추? 그것도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빨간 김치뿐만 아니라 배추 자체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조선시대 음식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극에서 본 그 화려한 밥상.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한국 토종이 아닙니다. 네? 고추가 토종이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고추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들어온 외래 작물입니다. 원산지는 중남미예요. 멕시코, 페루 지역이죠. 그곳에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퍼졌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입니다. 임진왜란 전으로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고추의 옛날 이름이 외겨자 또는 남만초였거든요. 외는 일본을 뜻하고 남만은 남쪽 오랑캐, 즉 서양을 의미합니다. 일본을 거쳐 들어온 남쪽 나라의 고추라는 뜻이죠. 그 전까지 조선 사람들은 고추를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 매운맛은 어떻게 냈을까요? 천초 즉 산초를 사용했습니다. 산초는 우리 토종 향신료예요. 하지만 고추만큼 맵지는 않았죠. 알싸하고 얼얼한 맛이 났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리는 게 아니라 혀가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고추에 대한 최초 기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복유설 1614년 이수강 저서에 처음으로 명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외국 일본에서 온 고추는 독이 있어서 함부로 먹지 않는다. 보세요. 고추를 독초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관상용으로만 키웠죠. 빨갛고 신기하게 생긴 식물로만 본 겁니다. 왜 독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첫째, 너무 매웠기 때문입니다. 산초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맵고 화끈거렸어요. 이렇게 자극적이면 독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거죠. 둘째, 본 적 없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보수적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셋째, 일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의 악몽이 생생했던 시기예요. 일본에서 온 것은 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십 년 동안 고추는 그냥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고 구경만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 없던 조선 초기 중기에는 어떤 김치를 먹었을까요? 김치의 옛날 이름은 지 또는 침채였습니다. 지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뜻해요. 한자를 보면 풀초에 저장할 저가 합쳐진 글자죠. 채소를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침채는 물에 담근 채소라는 의미예요. 잠길 침에 나물채. 지금 우리가 부르는 김치라는 단어는 침채가 변한 겁니다. 침채, 팀채, 림채, 김채, 김치. 이런 과정을 거쳐 김치가 됐어요. 자, 그럼 가장 오래된 김치 기록을 볼까요? 삼국사기 1145년 편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구려와 신라 사람들은 채소를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게 김치의 시작입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채소를 절여 먹었던 거예요. 왜 절여 먹었을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길고 추워요.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 동안 채소를 구할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비타민을 섭취할까요? 바로 김치였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겨요.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조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김치를 먹으면 겨울을 건강하게 난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고추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고추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둘째, 배추도 없었습니다. 네? 배추도 없었다고? 네, 정확히는 지금 배추가 없었어요. 배추라는 채소 자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통배추는 20세기 초에 개량된 품종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숭채라는 작고 길쭉한 배추를 먹었어요. 지금 얼갈이 배추보다 더 작고 가늘었죠. 속이 꽉 차지 않고 잎이 성글게 달린 배추였습니다. 셋째, 지금처럼 빨갛게 양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에 담그거나 물에 담가서 발효시켰어요. 색깔? 하였습니다. 또는 연한 갈색이었죠. 넷째, 양념이 단순했습니다. 소금, 마늘, 생강, 파 정도가 전부였어요. 젓갈? 바닷가 지역에서만 넣었고 내륙에서는 거의 안 넣었습니다. 설탕? 당연히 없었죠. 설탕은 너무 비싼 사치품이었으니까요. 조선 초기 김치는 어땠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김치를 먹었는지 볼까요? 조선 왕조실록과 증보살림경제 1766년 시의전서 19세기 말 같은 문헌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백김치. 무나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마늘, 생강, 파를 넣어서 물에 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동치미와 비슷해요. 하지만 고춧가루는 당연히 없었죠. 국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겨울에 특히 많이 먹었어요. 증보살림경제에 백김치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물을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인다. 하루 정도 절였다가 항아리에 담는다. 마늘, 생강, 파를 넣고 물을 부어 밀봉한다. 보름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다. 간단하죠? 하지만 맛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물이 일품이었어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었죠. 둘째, 장김치. 무나 오이를 간장에 담갔습니다. 간장의 짠맛과 감칠맛이 배어들었죠. 색깔은 갈색이었어요. 증보살림경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이를 씻어서 항아리에 넣는다. 좋은 간장을 끓여서 식힌 후 붓는다. 마늘, 생강을 함께 넣는다. 한 달 후에 먹는다. 장김치는 오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1년 넘게 두고 먹기도 했죠. 셋째, 나박김치. 물을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여름 음식으로 인기가 많았죠. 시의전서에 자세한 조리법이 나옵니다. 물을 얇게 나박나박 썬다. 소금물에 담가 하루 정도 둔다. 물을 부어 시원한 곳에 둔다. 며칠 후 시큼하게 익으면 먹는다. 나박김치는 빨리 익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여름에 2, 3일이면 먹을 수 있었어요. 넷째, 오이소박이. 오이를 칼집 내서 속을 채우고 절였습니다. 속재료는 뭐였을까요? 파, 마늘, 생강. 그리고 산초. 매운맛은 산초로 냈습니다. 빨갛지 않았지만 알싸한 맛은 있었어요. 시의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이에 칼집을 낸다. 파, 마늘, 생강, 산초를 곱게 다져 넣는다. 소금물에 하루 담갔다가 먹는다. 오이소박이는 여름 별미였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알싸한 맛이 일품이었죠. 다섯째, 동치미. 물을 통째로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지금 동치미와 거의 같아요. 겨울 김치의 대표였죠. 증보살림경제에는 동치미 만드는 법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물을 깨끗이 씻는다. 소금물을 만들어 항아리에 붓는다. 물을 통째로 넣는다. 파, 마늘, 생강, 배를 함께 넣는다. 밀봉하여 추운 곳에 둔다. 보름에서 한 달 후에 먹는다. 동치미 국물은 정말 시원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냉면 국물로도 썼어요. 그렇습니다. 냉면도 원래 겨울 음식이었습니다. 여름에 차가운 국물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겨울에만 동치미 국물로 냉면을 먹었던 겁니다. 이런 김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하얗거나 갈색이었다는 겁니다. 빨간 김치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맛은 어땠을까요? 실록과 문헌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시원하고 짠맛, 감칠맛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처럼 매콤달콤한 맛이 아니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었던 거죠. 증보살림경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김치의 맛은 시원함에 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며 시큼하면서도 깔끔해야 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김치 맛이었습니다. 그럼 양반들은 뭘 먹었나? 양반들은 더 좋은 김치 먹었겠지? 맞습니다. 양반들의 김치는 달랐어요. 하지만 빨갛지는 않았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재료의 차이였죠. 증보살림 경제 1766년에 양반집 김치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첫째, 석류김치. 놀랍죠? 석류를 김치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물을 네모나게 자른다. 한쪽 면에 칼집을 내어 주머니처럼 만든다. 석류 알갱이를 그 안에 넣는다. 소금물에 담가 익힌다. 석류 알갱이를 무사히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색깔도 예쁘고 새콤달콤한 맛이 났죠. 물론 석류는 비쌌습니다. 석류 한 개가 쌀 한 대 값이었어요. 오늘날 돈으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가난한 백성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둘째, 배김치. 배를 김치에 넣었습니다.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었다고 해요. 시의전서에 나오는 조리법입니다. 배를 깎아서 무와 함께 담근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다. 보세요. 꿀까지 넣었어요. 꿀도 비쌌습니다. 꿀 한 대가 쌀 2대 값이었죠. 배도 귀했고요. 양반들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복김치. 전복을 넣은 김치. 상상이 되시나요? 바닷가 양반집에서 특별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칠맛이 정말 대단했다고 전해져요. 증보살림 경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복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썬다. 무와 함께 항아리에 담는다. 소금물을 붓는다. 마늘, 생강을 넣는다. 전복 한 개가 얼마였을까요? 은 한 양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70만 원 정도? 정말 엄청난 사치였던 거죠. 넷째, 꿩김치. 꿩고기를 넣은 김치도 있었습니다. 꿩은 고급 식재료였어요. 겨울에 특별한 날 만들었죠. 증보살림 경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꿩고기를 삶아서 찢는다. 무와 함께 담근다. 꿩 육수를 부어 익힌다. 꿩 한 마리가 얼마였을까요? 쌀 한 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15만 원 정도? 일반 백성은 평생 먹어볼 수 없는 김치였습니다. 다섯째, 잣김치. 잣을 넣은 김치도 있었습니다. 시의전서에 나오는 고급 김치죠. 물을 얇게 썬다. 잣을 곱게 다진다. 함께 버무려 소금물에 담근다. 잣의 고소한 맛이 더해진 김치였어요. 하지만 잣도 비쌌습니다. 잣 한 대가 쌀 한 대 값이었죠. 이런 김치들의 공통점. 재료는 고급이지만 색깔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요. 양반들도 하얀 김치를 먹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김치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탁지정례와 만기요람 같은 기록을 보면 백성들의 식생활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김치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첫째, 소금에 절인 무.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양념? 없었어요. 마늘이나 생강도 비쌌거든요. 백성들은 그냥 물을 소금에 절여서 항아리에 담갔습니다. 겨울 동안 이게 반찬의 전부였어요. 탁지정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겨울에 무 하나로 석 달을 산다. 다른 반찬은 구할 수 없다. 석 달 동안 절인 무만 먹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둘째, 우거지. 배추 겉대를 소금에 절인 겁니다. 양반들은 속대만 먹고 겉대는 버렸는데 백성들은 그걸 주워다 먹었죠. 하지만 이것도 귀했습니다. 배추 자체가 비쌌으니까요. 셋째, 시래기. 무청을 말려서 저장했다가 겨울에 삶아 먹었습니다. 김치라기보다는 나물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것도 귀한 음식이었어요. 무청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넷째, 짠지. 무나 배추를 아주 짜게 절인 겁니다. 간을 세게 해서 오래 보관했어요. 1년 넘게 두고 먹기도 했죠. 하지만 너무 짜서 제대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물에 헹궈서 먹어야 했어요. 백성들의 밥상을 상상해 보세요. 보리밥 한 그릇에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
이게 하루 세 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화려한 김치, 꿈도 못 꿨어요. 중종실록에는 이런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경상도 백성들이 겨울 동안 김치도 없이 지낸다. 소금조차 구할 수 없어서 채소를 절이지 못한다. 김치를 담그려면 소금이 필요했는데 소금값이 너무 비쌌던 겁니다. 실록에 나타난 김치 이야기. 그럼 실록에는 김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백성들이 염장 채소김치로 연명한다. 하지만 소금값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보세요. 김치를 만들고 싶어도 소금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국가가 전매하던 물품이었어요. 백성들은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했죠. 세종 15년 기록을 보면 소금 한 마리 쌀 한 말 값이었습니다. 소금이 쌀만큼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 김치도 마음대로 못 담갔던 겁니다. 성종실록에는 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경상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먹고 있다. 김치를 담글 채소조차 구할 수 없다. 김치를 못 담그면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그냥 굶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한양 백성들이 김장철에 무와 배추를 구하느라 난리다. 값이 너무 올라서 가난한 백성들은 사지 못한다. 지금도 김장철이 되면 배추값이 오르죠. 조선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중종 25년 기록을 보면 배추 한 포기가 쌀 한 대 값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치면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가난한 백성들은 배추김치를 포기하고 그냥 무만 절렸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김치 때문에 싸움이 난 기록도 있습니다. 한양 저잣거리에서 김장 채소를 두고 백성들이 다투었다. 관리가 출동하여 진정시켰다. 김치는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왕실의 김치는 달랐을까? 그럼 왕은 어떤 김치를 먹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과 원행을 묘정리에게 같은 궁중기록을 보면 왕실 김치가 나옵니다. 왕실에서는 궁중김치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재료부터 달랐습니다. 최고급 배추, 최고급 무, 최고급 소금. 심지어 물도 특별한 샘물을 길어다 썼어요. 원행을 묘정리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라상에 올릴 김치는 옥천에 물로 담근다. 채소도 궁궐 후원에서 기른 것만 사용한다. 옥천은 궁궐 안에 특별한 샘이었어요. 물맛이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양념도 풍부했습니다. 마늘, 생강, 파는 기본이고 석류, 밤, 배, 대추까지 들어갔습니다. 궁중 발기궁중 음식 조리법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치에 석류, 알갱이를 넣는다. 밤과 대추도 함께 넣는다. 배는 얇게 썰어 넣는다. 잣가루를 뿌린다. 정말 화려하죠? 국물도 맑고 깨끗했어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시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왕실 김치도 빨갛지 않았습니다. 고추가 없었으니까요. 왕도 하얀 김치를 먹었던 겁니다. 그럼 왕은 김치를 좋아했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김치 맛이 좋다고 하시며 수락관에 칭찬을 내리셨다. 왕도 김치를 좋아했던 거죠. 선조 임금은 특히 동치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동치미 국물이 시원하여 입맛을 돋운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임금께서 김치가 너무 짜다고 하시며 다시 만들라고 명하셨다. 왕의 입맛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궁중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락관 나인이 김치를 잘못 만들어 곤장 10대를 맞았다. 잘못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맛이 이상하거나 상하거나 색이 좋지 않으면 문책당했어요. 김치 하나 만드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김치가 달랐어요. 한양 서울은 동치미, 백김치가 주류였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석류김치, 배김치 같은 고급 김치를 만들었죠. 시의전서 19세기 말 한양 양반가 조리서를 보면 수십 가지 김치가 나옵니다.
평안도 동치미 국물이 특히 유명했습니다. 평양냉면의 국물로 쓰였죠. 차갑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다고 해요. 규합 청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도 동치미는 국물이 맑고 시원하여 천하제일이다. 함경도는 명태를 넣은 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명태 식혜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함경도는 추워서 김치가 잘 얼었어요. 그래서 꽁꽁 언 김치를 먹기도 했습니다. 전라도는 젓갈을 많이 넣었습니다. 감칠맛이 풍부한 김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빨갛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디미 방 1670년 경상도 양반가 조리서에는 전라도 김치가 나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김치에 젓국을 많이 넣는다. 맛이 감칠맛 나고 좋다. 경상도는 마늘을 많이 넣었습니다. 알싸하고 강한 맛이었죠. 음식디미 방장계양 저의 경상도 김치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늘을 많이 넣어 얼큰하게 만든다. 강원도는 산나물을 김치에 넣었습니다. 취나물김치, 고사리김치 같은 독특한 김치들이 있었어요. 산이 많아서 나물이 풍부했거든요. 제주도는 전복, 해삼을 넣은 해물김치가 유명했습니다. 육지에서는 구경도 못할 고급 김치였죠. 탐라지 제주도 지리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 사람들은 김치에 전복을 넣는다. 맛이 별미다. 이렇게 지역마다 김치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빨갛지 않았다는 것. 고추가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모든 지역의 김치가 하얗거나 갈색이었습니다. 김치와 계절. 김치는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봄에는 파김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파가 제철이었거든요. 연한 파를 소금에 절여서 먹었죠. 여름에는 오이소박이와 나박김치를 먹었습니다. 빨리 익는 김치였어요. 2, 3일이면 먹을 수 있었죠. 여름에는 김치가 빨리 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담갔어요. 가을이 김장철이었습니다. 배추와 물을 대량으로 절여서 항아리에 담갔죠. 이 김치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겨울에는 동치미를 특히 많이 먹었습니다. 꽁꽁 언 동치미를 깨서 먹기도 했어요.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먹으면서 조선 사람들은 사계절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추 없던 시대의 김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조선시대 김치의 진실. 고추가 없어서 하였다. 배추도 지금과 달랐다. 소금에 절이거나 장에 담갔다. 양반과 백성의 김치가 완전히 달랐다. 지역마다 독특한 김치가 있었다.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먹었다. 왕도 하얀 김치를 먹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빨간 김치는 사실 200년도 안 된 음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300년 이상 조선 사람들은 하얀 김치를 먹으며 살았던 거죠.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재미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해 왔습니다. 하얀 김치가 빨간 김치가 되고 작은 배추가 통배추가 되고 단순한 절임이 복잡한 양념으로 변했죠. 전통이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얀 김치와 빨간 김치 어느 쪽을 먹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다음 주제도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어떤 조선시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